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김구, 김규식의 남북협상 공부를 했었고, 제주도 지역에서도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좌익 무장 세력들이 48년 4월 3일에 무장 동기를 일으키게 됐고, 자, 이후에 수립된 이승만 정부가 이 좌익 무장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보냈다가 이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까지도 이제 학살을 하게 됐던 사건을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48년 말과 49년 초에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 우리가 활동도 했었잖아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여수 순천 1019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자, 여수 순천 1019 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연결이 되는 사건이야. 이거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제주도에 이제 군대를 파견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여수에 주둔하던 군대들이 이제 정부에서 명령을 받은 거야. 제주도에 출동해서 이들을 진압을 하라고. 그런데 이 여수의 군대가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제주도 출동 반대,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무장 동기를 일으킨 거야. 즉, 정부의 결정에 항명을 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들 군대는 여수 순천을 점령을 했고요. 이후에 정부에 의해 진압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무장 동기를 또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건에 동조했던 민간인들을 또 색출하는 과정에서 자, 민간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 네, 그래서 자, 여수 순천 1019 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두 사건이야.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019 사건. 자,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4.19 혁명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만든 학습지 나눠드렸죠? 여기다가 일단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4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8년 때 일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자. 자, 48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10 총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초대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게 됐고, 이들 1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재헌국회를 우리는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은 재헌헌법을 제정을 했죠. 자, 재헌헌법상에는 자, 대통령 선출 방식과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었는데, 자, 최초로 제정된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다. 자,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다는 선출 방식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중간 기구인 국회가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지. 네, 그래서 자, 누가 대통령을 뽑는다.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한다. 간선제를 기억 잘 못할 것 같으면 써놔. 또 대통령의 임기는 지금과 달랐죠. 몇 년으로 한다? 4년으로 한다. 네, 지금은 대통령을 딱 한 번 단임만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연임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2번까지 대통령이 가능했어. 자, 이게 재헌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선출 방식 및 대통령의 임기였습니다. 자,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이제 국회를 압박해서 헌법 개정을 계속 해내고 이 방식을 계속 조금씩 바꿔 나갈 거야. 자, 그걸 오늘 공부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미 공부하셨지만 자, 1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재헌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재헌국회의원들이 자, 1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을 했었지. 네, 그리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거진 다 공부를 했던 부분이지. 그치? 자, 하나만 물어볼게.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 언뜻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자, 지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야. 그치? 이때 처음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재헌국회의원들이라고 했는데, 자, 이들의 임기는 몇 년이었을까? 그래, 이들만 좀 특별하게 임기가 2년이라고 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2대 국회의원 선거는 몇 년에 이루어져야 돼? 50년. 잘했어. 50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게 되었어요. 자, 6.25 전쟁이 있기 얼마 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됐었어. 그런데 2대 국회의원들을 들여다보니까 이승만과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 당선이 된 거야.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5.10 총선거, 초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우리 김구와 김규식을 좀 지지했던 남북협상파들이 대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안 했어. 왜냐면 남한만의 단독선거 자체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50년에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빠졌던 이들이 대거 출마를 한 거야.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뽑아줬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보기에 대통령 간접 선거 방식으로는 국회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나를 지지해줄 만한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이 안 된 상태였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2대 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을 대체로 좀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딱 봐도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거야. 아, 2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면 자, 이승만이 재선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어렵겠다. 자,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지게 된 거야. 자, 그러던 중에 자, 6.25 전쟁이 발발을 했죠. 6.25 전쟁은 1953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52년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부산으로 피신을 가 있는 상태였고 이 부산으로 피신을 가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헌법 개정과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자, 48년에 이승만이 1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랬지. 그러니까 52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 거야. 6.25 전쟁 중에. 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승만 정부는 국회를 압박을 해서 자, 헌법 개정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하고요. 발췌 개헌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 자,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 선출 방식을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재헌헌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면 국회가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데 2대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을 해서 국민이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직접 선거의 방식으로 선출 방식을 바꾸게 된 거지. 네, 그래서 헌법 개정을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가 국회를 압박한 내용에 대한 사실이 자, 우리 어디 240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240쪽이요. 네, 뭐 보이면 그냥 보셔도 되고 자, 부산에서 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 그 국회의원들이 이 헌법 개정을 반발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승만 정부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이 50명 정도가 탄 버스가 있었어. 그래서 트랙터를 들고 이 버스 자체를 연행을 해서 헌병대에 보냈대.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너네 헌법 개정 허가 안 하면 국회 해산시킨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부산의 정치 파동을 일으키게 됐고 자, 이 발췌 개헌에 대해서 표결을 했어요. 어떻게 표결을 했냐면 모든 표결은 비밀 투표에 붙여야 되잖아. 일어나서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결정을 하라고 했어. 네, 그래서 당시 출석 의원 166명 중 163명이 일어나서 찬성을 해야 했고 나머지 3명은 기권으로 이제 이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튼 이렇게 압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발췌 개헌의 표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발췌 개헌은 통과가 돼서 자, 첫 번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출은 국회가 아니라 자, 국민이 하게 되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 두 번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통령 대선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웠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전쟁 중에 지도자를 바꾸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2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임기는 4년이라고 했죠. 자, 3대 대통령 선거는 그럼 몇 년에 있어야 되는 거야? 56년. 그렇지. 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돼. 자, 이승만 후보는 3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나요? 왜 안 돼? 그렇지. 내가 재헌헌법에서 대통령 몇 번까지 할 수 있다고 했어? 2번까지 할 수 있다 했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56년 선거에는. 자, 그럼 또 하고 싶어 대통령.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잘했어. 헌법을 개정해야 돼. 그래서 자, 3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2년 전 54년에 또 한 번의 헌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잘했어. 그게 바로 4.4.5입 개헌이야. 자, 짐작할 수 있겠지. 자, 대통령을 몇 번만 할 수 있다, 2번만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바꿨을 거야. 네, 그래서 2차 개헌인 4.4.5입 개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 초대 대통령만 연임 제한을 철폐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만이야. 즉 누구? 나만 연임 제한이 철폐가 됐기 때문에 나는, 즉 이승만은 원하는 대로 계속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당선도 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야. 네, 이 개헌의 이름이 왜 4.4.5입 개헌인지를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 어쨌거나 헌법은 입법에 대한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통과가 될 수 있었단 말이야. 당시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냐면 당시 국회의원 203명. 자, 그 중에 3분의 2가 이 헌법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헌법 개정이 통과가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3분의 1을 나눠보면은 숫자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 135.33명이 나오게 돼. 자, 그러면 이 135.33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자, 헌법이 개정될 수 있어. 개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135.33명은 몇 명으로 취급을 해야 될까? 그치? 0.33명이잖아. 이 0.33명을 잘라서 데려올 수 없으니까 그냥 한 명을 추가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즉 이 헌법 개정 통과의 기준은 몇 명이야? 130? 그렇지. 6명이야. 136명. 자, 그런데 자, 투표를 해봤거든? 자, 투표를 해봤더니 자, 실제로는 몇 명이 통과를 했냐면 딱 135명이 찬성을 한 거야. 자, 몇 명이 부족한 거야? 그치? 한 명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부족해서 이 헌법 개정안은 통과가 될 수가 없어. 맞죠? 그럼 여기서 끝났어야 됐는데 자, 이승만 정부는 희대의 논리를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135.33명은 올림을 하는 게 아니라 반올림을 해야 된다. 0.33명을 반올림을 하면 어떻게 돼? 0.33을? 그치? 빼야지. 그럼 기준이 바뀌는 거야. 몇 명으로? 그치? 135명으로. 네, 그래서 135.33명은 반올림을 해서 정족수가 135명이다. 그리고 실제로 135명이 찬성을 했으니까 이 헌법 개정안은 통과다. 자, 그래서 이 4.4.5입은 반올림의 옛날 말이야. 네, 반올림이라는 논리를 어떻게 보면 적용을 해서 헌법 개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초대 대통령만 연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이 두 번째 개헌을 우리가 4.4.5입 개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자, 이 4.4.5입 개헌으로 인해 자, 이승만은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 대통령 선거인 56년 선거에도 이승만이 또 출마를 하게 됐죠. 자, 당시 이승만을 지지하던 이제 여당이었던 정당이 자유당이었고요. 경쟁 야당이 바로 민주당이었어. 그리고 무소속 후보로 대통령 후보 조봉암이라는 인물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대통령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고, 자, 당시 이제 민주당이 아유 자유당이 너무 오래 먹지 않았냐, 이제 우리 쪽을 좀 뽑아달라.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도 좀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자, 그런데 신익희 후보가 이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긴 쉽지가 않잖아. 3대 대통령 후보도 사실상 예상 가능하게 이승만이 또 한 번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통령의 경우가 달랐어. 부통령의 경우에는 자유당 출신 후보인 이기붕이 이제 낙선을 하고, 자, 민주당 후보인 장면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은 어떻게 된 거야? 자, 3대 대통령 선거에도 승리를 하게 됐던 거죠. 네,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도 자, 이승만이 3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 다만 부통령은 야당이었던 장면이 당선이 되었다. 자, 이게 56년 대통령 부통령 선거의 결과입니다. 자, 근데 봐봐. 이승만은 이제 경쟁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사망을 했다고 했을 때 표가 다 자기한테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무소속 후보로 조봉암이라는 후보가 나왔잖아. 이 조봉암이라는 경쟁 후보가 생각보다 표를 되게 많이 가져갔던 거야. 이 조봉암의 경우에는 과거에 공산주의자였다가 이제 전향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이념을 이제 우파 쪽으로 바꿨던 인물인 거지. 그래서 조봉암의 경우에는 좀 평화통일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니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농지개혁을 주도했던 정치인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표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이승만과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경쟁자가 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이후에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인 진보당을 만들어서 정치 활동을 계속 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부교재 잠깐 보고 갈까요? 이쯤 한번. 자, 이쯤 한번 부교재 한번 보고 갈게. 부교재 55쪽. 부교재 55쪽이요. 자, 우리가 딱 이 부분까지 했어요. 1차 개헌과 2차 개헌 공부했거든? 자,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라고 했고,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접선거제도에서 뭘로 바꾼 거다? 그렇지, 직선제로 바꾼 거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52년에 대통령이 2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이 됐고요. 자, 재선까지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 54년에 두 번째 개헌인 잘했어요. 4.4.5입 개헌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초대 대통령만 연임 제한을 철폐를 하게 됐고, 자, 56년에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이승만이 또 당선이 되긴 했지만 민심이 많이 떠나갔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뒤로부터 이승만이 독재를 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유력한 경쟁 후보였던 조봉암을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게 진보당이었다고.
자, 이승만의 경우에는 경쟁 후보였던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이제 조봉암과 주변에 있는 진보당 당원들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조봉암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 진보당 사건은 결국에는 이승만의 경쟁자였던 조봉암이 정치적으로 제거당한, 사형을 당한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네, 우리 교과서에도 진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241쪽을 보시게 되면, 자, 조봉암 사형 판결은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 사건이다. 자,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조봉암의 유족들이 이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에는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을 했고, 자, 결국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대? 무죄를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승만의 정적 제거 과정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사망한 조봉암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보안법도 개정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간첩으로 몰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간첩의 범위를 좀 확장시키는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시켰고요. 또 이승만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경향신문도 폐간하는 등 언론 탄압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4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죠. 자, 4년 후 56년의 4년 후면 이제 1960년이야. 60년. 그쵸? 자, 1960년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됐었죠. 네, 자유당 후보로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기붕을 내세웠고요. 민주당은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 부통령으로는 장년 후보를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6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였던 조병옥 후보가 또 한 번 지병으로 사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4대 대통령 선거잖아. 대통령은 사실상 또 누구? 그렇지, 이승만이 되는 거야. 거의 60년 선거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승만. 어대2가 되겠네, 어대2. 자, 그런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86살. 엄청난 고령이었단 말이야. 자, 이 당시 헌법상으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다가 사망을 한다. 자, 그럼 누가 그 직무를 이어받게 되냐면 부통령이 이어받게 돼. 그러니까 1960년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뜨거운 감자는 대통령보다는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있었던 거야. 자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기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했겠지. 그지? 네, 그래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1960년 자유당은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를 3.15 부정선거라고 평가를 해요. 자,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느냐? 우리가 사전투표 하잖아. 미리 투표를 하는 기간이 또 있는데, 자, 이 사전투표 때 미리 이기붕의 표를 깔아놓는 거야. 자유당 쪽의 표를 4할 정도를 깔아놨어요. 투표함에다가. 뿐만 아니라 3, 4인조 공개투표. 3명, 4명씩 묶어서 들어가서 자유당 쪽에 표 주는지 안 주는지 서로 확인하고, 이 투표를 감시하는 야당 참관인들을 탄압하고, 이런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자행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이기붕의 당선율이 거의 100%였대. 100%면 부정선거가 너무 티나잖아. 그래서 나중에 79표로 낮춰서 발표를 했다고 해요. 엉망인 선거였던 거지. 네, 그래서 결국에 3.15 부정선거 결과, 자, 대통령엔 이승만이, 그리고 부통령엔 이기붕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이 3.15 부정선거가 그리고 알려지게 되니까 전국적인 규탄 시위가 발생을 했죠. 자,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발생한 전국적인 규탄 시위를 강하게 탄압을 합니다. 자, 그러다 이러한 일련의 시위들에 참여를 하다가 김주열이라는 마산의 17살 학생이 실종을 하게 돼.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학생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 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었어. 네, 바로 정부의 이제 군대 내진 경찰이 시위를 하던 학생에게 최루탄을 발사를 했고, 그걸로 인해 이제 이 학생이 사망을 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전국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승만 정부의 퇴진을 요구를 하는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원한다면 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발표를 하며 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네, 이로써 12년간 이어졌던 자, 이승만 정권의 장기 독재가 4.19 혁명을 통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